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13쪽 단열 팽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하고요.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매우 더운 것 같아요. 어느새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1쪽인데요. 어떤 걸 배웠었냐면 상대습도를 배웠었습니다. 상대습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습도. 자, 습도라고 하는 것은 습한 정도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수증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상대값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 상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대방이 있냐고요? 꽉 찼을 때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상대 습도를 계산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내 준 것을 상대 습도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온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수증기의 량은 증가하겠죠. 왜죠? 다시 또 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습도는 감소하겠죠. 왜냐고요? 상대 습도는 꽉 차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얼마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분모의 값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상대 습도의 값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즉 20도씨에 현재 수증기량이 7g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온도가 상승한다면 30도씨로 되었다라는 얘기는 꽉 차는 양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기온이 상승하면 꽉 차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요. 왜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그러니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해 볼게요. 온도가 낮아진다면 20도씨에서 10도로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요.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이지만 꽉 차는 양이 줄어들겠죠. 꽉 차는 양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가 증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꽉 차겠죠. 포와 응결, 구름 한 개, 이슬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봤었는데요. 자바 실험실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35도이고 현재 수증기량은 30g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지 꽉 찬다고요? 얼마가 있어야지 꽉 차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같은 온도에서 곡선을 따라 올라가서 곡선과 만나는 점 41.7g이 있어야 꽉 차게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한번 그림을 잘 보십시오. 바깥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꽉 차는 양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왼쪽의 그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하늘색 현재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는데 바깥쪽에 점선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곡선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꽉 차게 됩니다. 포화가 되죠. 상대 습도 100%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온도를 뭐라고요? 구름 한 개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러면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면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죠? 구름 한 개 이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조금 하지 않았는데요. 건습부 온도계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건습구 온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자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구 온도계에는 아래쪽에 천이 있고 물이 묻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 증발하겠죠? 증발하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기온이 높아지고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겠죠. 그러면 열을 흡수하니까 앞에서 배웠던 반응이죠.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구 온도보다 습구 온도는 좀 낮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건습구 표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건구 온도계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가 만약에 5도라고 친다면 두 점이 만나는 요 지점에 있는 숫자가 뭐가 되느냐? 상대 습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습구 온도계는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상대 습도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내용인 단열 팽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구름은 단열 팽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열 변화가 있는데요. 단자라고 하는 것은 차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하는 것을 단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외부에서 열을 주거나 받지 않으면서, 즉 뭐라고요?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피가 변할 때 단열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이때 뭐도 변하느냐? 기온도 변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단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단열 팽창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열 압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단열 팽창이 바로 구름이 생기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는 단열 팽창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열은 똑같죠. 외부와 열이 출입이 없는 상태다. 차단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팽창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커진다,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온이 낮아진다. 자, 다시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복습하도록 해볼게요. 계속해서 복습하고 있죠. 포와 수증기량 곡선, X는 기온이고 Y는 뭐라고요? 수증기의 량이 되겠습니다.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수증기의 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면 곡선과 만나죠. 포화가 됩니다. 응결이 일어나죠. 상대 습도 100%가 됩니다.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 구름 한 개, 이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단열, 차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이 차단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열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
늘어난다면 기온이 낮아진다. 기온이 낮아지면 구름 안개 이슬, 구름이 생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공기덩어리가 있는데 이 공기덩어리가 주변에서 열을 받거나 또는 열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이 공기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에 공기가 적어지죠. 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덩어리는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옆으로 넘어갔네요. 다시 오면 공기덩어리는 팽창하게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기덩어리를 팽창시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치를 좀 적으면 조금 더 쉬울 텐데요. 이 공기덩어리가 10개의 에너지나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의 기압은 감소합니다. 왜? 공기가 적어지니까. 왜? 중력이 작아지니까요. 그러면 공기가 팽창을 하는데 가지고 있던 10개의 에너지 열 중에서 2개를 써서 8개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10도라고 한다면 얘는 몇 도가 될까요? 이렇게 8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상승, 팽창, 기온 하강 차단되어 있네요.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라고요? 기온이 내려가면 이슬점에 도달한다. 상대습도 100, 포화, 응결, 구름 안개, 이슬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열 팽창, 상승하면 팽창한다. 차단되어 있네요. 온도가 내려간다. 구름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앞뒤말을 다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말을 또 자른답니다. 가운데를 다 자르면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억나나요? 대륙권 무거워서 내려오고 가벼워서 올라가고 채워준다 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륙권엔 수증기가 있다. 상승할 때 구름이 생긴다. 기상, 현상, 날씨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바로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는데 그 과정이 뭐라고요? 차단되어 있네요. 단열이에요. 팽창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교과서 68쪽에 있는 해보기가 되겠습니다. 부피가 달라지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실험이 되는데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있는 게 41.1도입니다. 그리고 고무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온도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기를 빼면 용기의 공기를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압이 감소하겠죠. 공기를 빼내면 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왼쪽보다 풍선이 커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계가 얼마가 되었느냐? 잘 보이지가 않죠? 39.4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공기를 집어넣는다면 공기를 집어넣으면 공기가 많아지니까 기압이 증가하겠죠? 기압이 증가하니까 풍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랬더니 다시 온도가 40.8도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뭘까요? 기압이 감소하니 어떻게 될까요? 팽창했어요. 팽창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단열 팽창을 공부하시고 단열 압축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 팽창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 실험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실험이고요. 시험에도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부 녹화를 해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드랑에 내일 수업을 하는 반에 동영상을 전부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데 15분 가량부터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15분 더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몇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뚜껑을 연다라는 얘기는요. 뚜껑을 연다라는 얘기는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가게 됩니다. 공기가 나가게 되면 공기가 적어지니 기압이 감소하겠죠. 자, 기압이 감소하면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뭐죠? 단열
팽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슬점에 도달해서 뭐가 생기죠? 구름 안개, 이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구름 안개, 이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기온이 내려가면 왜 이슬점에 도달한다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온이 내려가면 곡선과 만나죠? 포화 응결 상대습도 100%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서 물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응결.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이고요. 지표면에 있으면 안개, 맺히면 뭐라고요? 이슬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향연기도 중요한데요. 향연기는 뭐냐면 수증기가 물이 될 때, 즉 응결이 될 때 향연기가 있게 되면 응결이 조금 더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향연기를 응결이 일어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응결핵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실험이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것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다시 가서요. 구름의 생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에 공기가 적어지죠. 왜냐하면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적습니다. 공기가 적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압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압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겠죠. 팽창을 한다라는 얘기는 단열된,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는데 에너지나 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이슬점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죠. 또 적어보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온이 내려가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난다. 포화, 자, 이번에 한번 적어볼게요. 포화, 상대 습도 몇 %죠? 100%. 응결, 구름 안개, 이슬,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더 그림으로 잘 표시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이 감소하니까 기압이 감소합니다. 기압이 감소하니까 팽창하게 되는데 공기덩어리가 열이 차단된 상태로 팽창하게 됩니다. 단열 팽창, 즉 공기덩어리의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열 또는 에너지를 팽창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자, 기온이 낮아지니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기온이 낮아지면 곡선과 만난다. 포화, 응결, 상대습도 100%, 구름, 안개, 이슬, 이때 온도, 이슬점에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죠. 수증기가 응결한다 라는 얘기는 뭐죠? 수증기가 응결한다, 물로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집되어서 물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응결, 하늘에 떠 있으면 구름, 지표면에 떠 있으면 안개, 맺히면 이슬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이때 온도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응결이 일어날 때 실험에서 본 것처럼 중심이 되는 응결핵이 있다면 조금 더 잘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성이 되겠죠. 자, 형광색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운데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왜냐고요? 단열, 팽창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옆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표면에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공기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열이 10개라고 칩시다.
그리고 11개가 1도를 나타낸다라고 친다면 이 공기덩어리의 온도는 1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에 공기가 적으니 팽창을 하게 됩니다.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주죠?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팽창을 하는데 부피가 커지는데 가지고 있는 열을 사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열을 2개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열은 8개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11개가 1도라고 쳤을 때 이 공기덩어리는 8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에 의해 기온이 하강하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되니 구름, 안개, 이슬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데요. 각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팽창을 한다라는 얘기죠.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하니까 이걸 뭐라고요?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 압력이 낮아지므로 왜요? 공기가 적어지니까요. 왜요? 중력이 작아지니까요.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상승하면 팽창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데요. 팽창하는 것이 뭐죠?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즉 단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한다라는 얘기죠. 공기를 밀어낸다라는 얘기는 뭐죠? 부피가 커지는데, 즉 팽창하는데 가지고 있는 열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이 낮아진다. 정리하면 단열 팽창에 의해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한다. 구름, 안개, 이슬.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 적어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곡선과 만난다, 포화된다, 상대습도 100%다, 응결이 일어난다, 구름, 안개, 이슬. 이때 온도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서 수증기가 응결한다, 즉 이슬점에 도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수증기가 응결하니 물방울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요. 물방울 빙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강수. 자, 강자라고 하는 건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라고 하는 건 물이니까 강수, 즉 비가 오는 원리를 설명할 때 물방울과 빙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얘기해 주면요. 물방울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면 병합설이 될 테고요. 빙정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면 빙정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가로 2번에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산 등의 장애물을 타고 올라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지표면 일부가 불균등하게 가열이 될 때, 가열이 된다라는 얘기는 따뜻해진다라는 얘기고요. 따뜻해진다라는 얘기는 가벼워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과학적인 단어를 쓴다면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죠? 기온이 높으니까 가볍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따라서 위쪽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4번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압인 경우에 공기가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면 윗 상자, 올라갈 승자, 공기 기자, 흐름 유자, 즉 상승 기류가 있다면 지표면에 공기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적어지게 됩니다. 즉 기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간단하게 저기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저기압인 경우에도 뭐라고요? 상승을 하니 구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수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해 주면요. 날씨 예보를 꼭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거나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쪽이다 라는 얘기는 뭐죠? 대한민국은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게 대한민국 쪽으로 오겠죠. 자,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저기압 상승 구름이라는 얘기죠. 왜요? 단열 팽창이니까. 그래서 구름이 생기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과서 69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워진다고요. 자, 과학적인 단어 밀도가 작아지니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상승 구름. 어떻게? 단열 팽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공기가 지나가다 산 같은 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즉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날 때인데요. 따뜻한 공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죠? 가볍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를 따라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상승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되죠? 구름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고등학교 가면 전선이라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선에 두 개가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움직이면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면 온난전선이라고도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핵심적인 얘기는 뭐였었죠?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단열 팽창에 의해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이다. 옳은 것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는데 어떤 과정이라고요? 단열 팽창.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한다라는 얘기죠. 왜요? 기압이 감소하니까. 또 적어보겠습니다. 기압이 감소하니까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니까 가지고 있던 열을 사용해서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온도가 하강하게 되니 어떻게 되죠? 이슬점에 도달한다라는 얘기죠. 즉 포화된다. 상대습도 100%가 된다.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한다라는 얘기죠. 구름, 안개, 이슬. 이때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답지 5번 같은 경우 보면요. 답지 1번부터 4번은 처음에 시작이 공기 상승으로 되어 있는데 답지 5번은 공기 하강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5번이 답이 될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구름 뭐죠? 상승하면 구름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단열 팽창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해 줬죠. 자, 그러면 상승하는 경우를 고르면 되겠네요. 냉각이 될 때, 냉각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거워지는 겁니다. 밀도가 커지는 거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으니 2번과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니은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보나 마나 디귿을 보고 답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니은부터 보도록 할게요. 산을 타고 오를 때, 상승할 때 맞는 설명이죠. 디귿,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경우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게 되어서 조금 힘이 들고 1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도 내일 알아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다시 녹음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걸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요?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니 단열 팽창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볼까요? 기압이 감소하니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의 기압이 감소하겠죠? 공기가 적어지죠? 중력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팽창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겠죠. 자, 그럼 팽창하는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버렸으니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기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점에 도달하겠죠.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온이 내려가면 곡선과 만나네요. 포화, 상대 습도 100%, 응결, 이때 온도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했으니 응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응결이 될 때 핵이 있으면, 응결 핵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녹화하느냐 태우도 고생했고요. 여러분들도 방송 듣느냐 수업 듣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